노후 대비를 자식들 해줄 거다. 근데 그 시대 끝났어요. 자식도 남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이 있고 소외되고 오독하면 나이만 못하면 뭐합니까? 가족 전체가 폭망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럼 가족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뭘까요? 어떻게 환영받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생각과 다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몰라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 가족, 동료들이 내 생각과 같으냐? 아니, 다릅니다. MZ세대, 소위 다른 세대들이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부분은 모릅니다.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착각은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측은 하겠죠. 그러나 예측이 부족합니다. 또 체력과 능력이 늘 지금 것을 줄 아니까 달라집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오늘 안정하다고 해서 내일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행하고 있는 가족들이 영원히 같이 가지 못합니다. 실패 없는 여성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위 5069 세대의 비참한 삶을 이신다면 노년의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은퇴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이가 들면 리스크가 생기는데요. 리스크가 뭐냐면 첫째, 돈이 없어서 빈곤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연금 충분합니까? 주식이 있습니까? 저축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까? 노인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리스크죠. 두 번째는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입니다. 근데 장수가요, 오래 살면서 건강이 나쁘면요, 가난하고 병이 있고 소외되고 오독하면 나이만 못하면 뭐합니까? 이게 오히려 비극이죠. 리스크죠. 세 번째는요, 시간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어 자원의 낭비가요, 차별 대우가 전부 다릅니다. 왜냐하면 품이라든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시간이 너무 많아 걱정이래요. 왜 시간이 안 가느냐? 어느 사람은 바빠 죽겠대요. 바빠서 죽겠대요. 근데 이게 뭐냐?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도 않는 나이 먹는 걸 갖다가 외롭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자살을 하면 그게 돌파가 되겠습니까? 노년이 되면요, 가족조차 등 돌리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남자들에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권위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권위적인 사람은요, 가정에서 남아있을 때 구성원들에게 어르신으로 남아야지 꼰대로 늙은이로 남아서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70 먹은 노인과 17살 먹은 처녀가 외나무다리에 만났다고 칩시다. 누가 뒤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인이 일갈하죠. 야, 너 어른이 가면 길을 비껴야지. 왜 내가 비껴요? 너네 인마 삼강으로도 몰라? 알아요. 삼강이 뭔데? 압록강, 두만강, 한강 아닙니까? 야, 인마 그런 게 아니고 삼강 우리는 뭐냐면 장 위에서 어른이 인마 서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17살 먹은 처녀가 할아버지 이거 모르세요? 뭐예요? 레디 퍼스트.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엉끌려서 지금은 어떠한 권위만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지났다. 이것이 가족이 돈 돌리는 모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요새 시대가요, 아버지가 체벌을 통해서 폭력을 가사하게 되면 민주국가에서 이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부부지간에요, 뭐 설거지는 여자가 하고 밥은 여자가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설거지 어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까지 갔어요. 이유가 뭐냐?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아니, 남편이 TV 보다 말고 여보 당신 TV 봐,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러고 일어나서 설거지로 가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말 조심해. 왜? 내가 설거지 할 게지 왜 해줄 게야. 설거지 하라는 게 여자가 하라는 법이 있어? 내가 할 게지 왜 해줄 거야.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언제 설거지 했어? 이래가지고 그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혼까지 갔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무리한 경제 투자, 가족 전체가 폭망하는 결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젊어서는 실패해도 재결만한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실패하면 이제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담보로 특히 융자 받아가지고 회사에 투자해서 이자 논리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돈 띄게 되면 화병으로 술 먹고 인생을 망치고 가정에도 불행 가져오는 게
이런 과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경제 투자는 금물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못 가요. 어떻게 환영받을까요? 내가 생각해는요, 은퇴하고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은퇴했다면 가족들은 외국 여행 한번 가길 바랍니다. 그 자동차도 좋은 새 차 좋은 걸로 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말 되고 되면 외식들 하길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이에게 벌어지는 일은 뭐가 있느냐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하지 않으면요, 병이 아니면 빨리 늙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재직했어도요, 주간 활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요일 날은 내 등산하는 날, 화요일 날은 동창회 있는 날, 수요일 날은 뭐 친구 만나는 날, 이래가지고 가족끼리도 서로 상대방의 일정을 알아가지고 자기 시간을 갖게 하지. 하루 세 끼 집에서 밥 해주길 바라면서 소위 삼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건 가족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해야 되고 취미활동 해야 되고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교활동으로 특히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보기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으면서 세상과 트렌드에 맞춰 살아야지. 그래야 가족이 환영하지. 온 거 집으로 요즘도 폴더 가지고 카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 돌아가는데 가족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고 환영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것입니다. 노후 대비를 자식들이 해줄 거다. 근데 그 시대 끝났어요. 자식도 남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요, 농토가 재산이잖아요. 아버지 죽으면 농토는 맏아들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길 바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맏아들은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자식도 남이고 농토를 상속받는 것도 이제 전부 똑같이 나눠 갖게 되고 시집간 딸에게 주의잖아요. 그러고 이제 갈 곳이 어디냐? 자식들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라든가 마지막 가해줄 것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또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언제까지나 기저귀 바꿔주고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는 그건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스스로 노자금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금을 있고 관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연금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연금도 필요하면 좋고 요새는 또 주택경매라든가 또는 부동산을 한다거나 하는 자금을 자기가 관리해서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노자금 관리의 기본이고, 그다음 시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친구 5명 정도는 밤 2시에 전화 걸어도 짜증내지 않는 친구 있느냐? 왜 전화했느냐고 화내지 않고 2시에 전화 걸어도 무슨 일이냐? 그러고 10,000원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데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친구 있느냐? 그러면서 품위 유지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해야 될 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노후의 자금관리에도 원인이고, 소위 돈이 많이 없더라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노후관리에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모시고 나서 아버지 쓰던 방을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통장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아, 참 이럴 수 있나. 그 아버지 영정사진에 놓고 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나 중학교도 안 보냈잖아. 아버지 고등학교도 안 보냈잖아. 내가 신분배달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니까 아버지 알잖아. 자가갈 때 전세방도 안 해줬잖아. 그러면 4년 동안 아버지 내가 기저귀 바꿔주면서 모셨으면 저 돌아가시기라면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내가 실수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걸 가지고 하나는 돈입니다. 돈 못 받았다고 아버지한테 원망했어. 근데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 목소리가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버지 목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정신 아직도 80 넘었지만은 아직도 기억력 좋게 치매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 DNA는 아버지가 준 것입니다. 세상 돌아보면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두 번째는 주어진 역할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영화 배우, 연예인들 보면요, 역할을 잘해요. 아주 능청맞게. 특히 최보람 선생 같은 분은요, 연기를 그렇게 잘해요. 수사반장 할 때 형사야. 전원일기 할 때 보면 우리 시골 아버지야. 그리고 요새 한국의 밥상 맛있게 먹고 다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배역이 있습니다. 근데 배역은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은 다 작가의 대본에 의해서 그걸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대본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대본은 내가 써서 역할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잘하는 게, 엄마는 엄마 역할 잘하고, 오빠는 오빠 역할 잘하고, 직장 상사는 상사 역할 잘하고, 이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것이 자기가 설득적인 것입니다. 각자 보물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보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보가 있습니다. 그 가장 보물을 지켜야지, 그 보물을 지키지 못하면 망치 한 방이면 도자기도 깨지잖아요. 훌륭한 어린 탑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잖아요. 30년 동안 쌓아온 자기의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집중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80대 노년이 행복한 비결은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돈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건강 모두 지킬 수 있는데,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건강 위해서는 예방관리가 치료보다 낫다. 운동하고 좋은 음식 골라 먹고 영양 보충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거 가입해서 생명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제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보니까 입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걱정을 했습니다. 옆에 친구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보험을 들었대요. 그런데 같은 병인데 그때 들으려니까 한 번 걸린 병은 보험도 되지 않고, 나이가 80 넘으면 이제 보험 못 드립니다. 이것도 미리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 걸립니다. 안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든 한의원에 가든 대처에 가든 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 병원을 치료하는 것을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항상 명심할 일은 돈 버느라고 건강에 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건강 찾으려고 돈 써도 못 얻으니까 건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건 뭐냐면 남이 기쁠 때 기뻐하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에 내가 기쁜 일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남이 기쁠 때 기뻐하면 너무 좋잖아요. 나는 그저께 TV에서 보니까 트로트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응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날 내가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친구 우승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야구도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남이 기쁠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요, 비교해서 낮아지지 말라는 얘기는, 비교의 대상을 너무 높은 데 잡으면요 자기가 비참해집니다. 근데 대충 같은 사람이랑 조금 못하는 비교하면 낮아질 필요 없습니다. 난 가끔 남의 불행도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내가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하나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출세도 하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나보내 보니까 그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가서 문상을 하고 돌아오면서 은근히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그 친구는 나보다 출세하고 돈도 많고 성공했지만 나는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이게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성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인 경우는 많이 있다는 것. 그걸 또 즐기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행복의 비밀은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을 돌보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손자가 7살 때 팔씨름을 했습니다. 왜 팔씨름을 했냐? 내가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요, 나보다 아들이 나야 되고 아들보다 손자가 나야 되잖아요. 손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있어요? 있다요. 7살짜리가. 뭐냐 했더니 팔씨름이래요. 너 아버지 이긴다요. 근데 이놈이 당당하게 할아버지 아까 하더라고요. 손자랑 팔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내가 져주니까 손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할아버지 이겼다고 막 그냥 이놈이 방방 뛰어요. 내가 져준 겁니다. 근데 가족의 사랑이라는 건 져주는 겁니다. 남이 기쁠 때 기뻐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요, 부부싸움을 가끔 하잖아요. 남자가 목소리가 크니까 큰 소리 치고, 어느 사람은 또 폭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이겼다고 칩시다. 이기면 국가에서 와서 메달 주고 시상식 갑니까? 세상에 가장 바보스러운 건 가족을 이겨놓고 의식되는 꼴, 이건 꼴물건입니다. 그냥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이 원하는 것대로 해주고 져주는 것, 이게 비결입니다. 자, 소확행,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난 가끔 산책을 하다가 길거리에 들풀을 봅니다. 조그마한 꽃이 봅니다. 조그마한 꽃인데 그게 너무 예쁘게 생기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꽃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꽃을 보면서 이뻐할 때 기쁜 마음, 옆에 새로운 꽃이 피어날 때 기쁜 마음, 이 소확행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말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건요,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집에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 힘들었지? 야, 어려운 거 혼자 했어. 나랑 같이 할 걸. 이게 행복을 하는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인정하든 격려하든 칭찬하든 북돋아주는 일 모든 건 다 말이거든요. 말을 하고 지혜를 누리는 삶은 중요한 게 뭐냐면 노인의 혜택을 즐기는 겁니다. 자동차에 노인 경로석이 있으면 거기 그냥 앉으세요. 극장에 가면 할인해 주잖아요. 그 할인 받으세요. 그 다음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나답게 살면 됩니다. 굳이 쇼를 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위선하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느 사람은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보면 지나가다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지나가다가 박스 하나 좋은 거 나타나면 그거 주술 때 행복감은 다른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 걱정 오지랖 넓게 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젊은 애들 뭐 한다고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노인들은 이제 오지랖 넓은 일, 이거 꼰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젊은 날이다 생각하면서 생애 오늘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하잖아요. 이런 지혜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장기전이라는 것.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멀리 보고 간다. 사실 살면은요 기쁜 일, 슬픈 일, 희로애락이 계속 연속됩니다. 남들도 그렇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다릅니다. 봄에 가서 여름이면 무덥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대자연의 순리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겪은 슬픔,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겪은 아쉬움, 내가 겪은 외로움, 이거는 남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보면서, 자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이 내 생애 최고 날이다. 여러분 오늘의 만족이 없다면 그건 아직도 여러분은 리허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괴로울 때도 이것은 연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사는 행복한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켜볼 때 한탄하지 마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